24년도 원자력 기사 필기 원자력 계통공학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도 필기 시험 기출 문제를 리뷰하는 영상이거든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닙니다. 이 리뷰 영상에서는 각 과목별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중에서 꼭 맞춰야 하는 필수 유형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 기사는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한 기준은요, 최근 10년간 원자력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2, 3년 기출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1번, 노심으로의 냉각제 주입 시 입구 온도, 출구 온도 주어지고요. 열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학 경수로가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냉각제 유량만 20% 감소가 된다면 변경된 출구 온도를 구하시오. 연력학 계산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최근 10년 내 없었던 첫 출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난이도는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죠. 2번, 원통 형태의 핵연료봉 직경이 1cm이고 단위 최적당 열 생성률 주어져 있고요. 핵연료봉 표면하고 냉각수 간의 온도차가 10도씨일 때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구하시오. 핵연료봉에서 열 전달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열 전달률 같은 경우에는 자주 기출되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3번, 노심의 출력과 냉각제 비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핵비등 이탈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핵비등 이탈에 대한 문제죠. 이번처럼 DMBR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경수로 원전 핵연료에서 핵연료 내부의 열전달을 향상시키고 피복제의 크리프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핵연료봉 내에 충전하는 기체로 옳은 것은, 핵연료봉에 헬륨 기체를 충전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23년 원자력 계통공학 20번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5번, APR 1400 노용의 가압기 구성 설비로 틀린 것은, 가압기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압기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가압기의 제어 방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리고 가압기 제어 방법은 아주 자주 기출되는 유형입니다.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의 최적 제어 탱크에 대한 기능으로 틀린 것은, 계통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CVCS 계통의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들의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 사람들도 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7번,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정지되지 않는 과도 상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원자로 정지, 비상, 보조급수 작동 및 터빈 정지 기능들을 구비한 계통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암기가 필요한 발전소 보호 계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전소 보호 계통에 해당되는 계통들이 뭐가 있고 또 각 기능이 무엇인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되겠는데요. 요거는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8번, 가압 경수로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ECCS 계통의 성능 기준치 이런 값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중 공학적 안전설비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원자력 계통 공학 과목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암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파트로 필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구성기기로 틀린 것은 1차 루프인 원자로 냉각제에 대한 문제로 최근 10년 내 첫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원전에 대한 이상적인 TS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위치에서 작동되는 기기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랭킨 사이클을 묻는 문제네요. 랭킨 사이클은 매년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발전소의 열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나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할 수가 없겠습니다. 13번 레이놀드 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차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레이놀드 수 관련 문제입니다. 레이놀드 수는 계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이번처럼 설명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필수 문제입니다. 14번 핵연료봉에서 열 전달률이 가장 낮은 영역은 이번 문제는 핵연료봉 각 매질에서 열 전달률을 묻는 문제로 2018년 기출 7번을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가 된 기출 문제인데다가 보기들을 통해서 유추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5번 원자력 발전소 출력 운전 시 핵비등 이탈 감시 변수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비등 이탈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번 문제도 당연히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16번 원자력 발전소 1차 계통에서 생성된 열이 증기 발생기를 통해 2차 계통으로 열 전달되는 증기 유로로 오른 것은 이것도 랭킨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필수 문제죠. 17번 가압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음 각 설비별 열 전달 유체로 오른 것은 원자력 발전의 기초적인 열 전달 과정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유사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정답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18번 다음 중 1차원 이상 유체 흐름에 적용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의 인자로 틀린 것은 베르누이 공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베르누이 공식은 다양한 계산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이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당연히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19번 핵연료봉에서 원자로 냉각제로 열 전달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핵연료봉에서 원자로 냉각제로 열 전달하는 관련된 문제입니다. 느낌적으로 2번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생소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20번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에서 터빈 입구의 증기 엔탈피, 그 다음에 터빈 출구의 증기 엔탈피, 급수 펌프 입구의 물 엔탈피, 증기 발생기 입구의 물 엔탈피가 주어져 있을 때 열 효율은 얼마인가? 랭킨 사이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긴 했네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랭킨 사이클에서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자력 개통공학 종합평가입니다. 원자력 개통공학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는 13문제로 65점은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열 전달 관련 문제가 3문제, 핵비등 이탈이 2문제, 랭킨 사이클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열 전달 관련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개통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CVCS, ECCS, 발전소 안전개통, 공학적 안전 설비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통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잃을 수 있었겠습니다. 종합해서 원자력 개통공학의 난이도는 중에서 하 사이인 중하로 하겠습니다.